그런 식으로 하려면 차라리 어플을 삭제하시고요. 여러분 정말 철저히 필요할 때 혹은 오답할 때만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영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 그 손에 들린 휴대폰을 가지고 공부에 적용할 수 있는 꿀팁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라떼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수험생일 때도 당연히 스마트폰이 다 보급되어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까지 옛날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랑 같이 크기는 컸는데 이게 스마트폰을 막 아기 때부터 보고 자란 세대는 아니라서 스마트폰을 절제하려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려던 친구들은 스마트폰을 이제 처분을 하고 2G폰을 사용하는 게 약간의 유행, 국룰 같은 걸로 적용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고등학생 때는 1학년 때인가 스마트폰을 좀 쓰다가 나중에는 2G폰을 써서 방해를 안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은 스마트폰 없이 사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조금 더 공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좀 유용한 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가보실까요? 고고링! 첫 번째는 영단어 암기 어플입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제일 하기 좋은 건 단순 암기더라고요. 제가 돌이켜봤을 때. 그래서 단순 암기하면 아무래도 영단어니까 영단어 관련된 꿀팁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어플은 클래스카드라는 어플인데요. 클래스카드는 영단어를 암기하는 어플이에요. 우선은 앱에 들어있는 영어 단어가 굉장히 풍부하더라고요. 여기 세트에 들어가면 능률 어휘를 클릭하면 초등 영어도 있죠. 그래서 초등학생 분들도 이용하기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능률 복화 고교 필수편이나 수능 실전편 이런 건 이제 고등학교 분들이 이용하기가 좋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특급 수능이나 EBS 기출 복화와 관련된 어휘책도 있어서 수능 영단어를 암기하는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능률 복화에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좋았던 점은 일단 승부욕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저는 승부욕이 굉장히 큰 사람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단어별로 뜻을 알 수가 있고 별표를 할 수도 있죠. 여기서 리콜이나 스펠을 통해서 스펠링이나 단어를 체크할 수도 있고요. 매칭 게임에 들어가면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레디, 프리뷰면 미리 보기죠. 그리고 인테이크면 섭취량인데 틀리게 한번 해볼게요. 인컴을 틀린 답에 매치를 하면 틀렸다고 감점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승부욕을 자극하게 테스트를 할 수가 있으니까 좀 재미로 영단어를 외우기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영어 단어를 외우는 어플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클래스카드 말고도 퀴즐렛이라는 어플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어떤 어플을 쓰냐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굉장히 꾸준히 사용해야 되고 습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 단어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하루에 필 받아서 막 100개씩 외운다 이런 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어차피 단기 기억에 그쳐서 까먹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00개를 몰아서 외우는 것보다는 하루에 10개에서 20개씩을 매일매일 꾸준히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단어를 이제 일정 기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외워줘야 이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고 그게 먼 훗날 수능에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플을 활용해서 꾸준히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네이버 사전 앱을 활용하는 건데요. 사실 랜덤한 단어를 무작위로 외우는 것보다 좀 어근이 같은 관련된 단어들을 같이 외워두는 게 효과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내신 시험에는 이렇게 형태를 바꾼 어근이 비슷한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때 특히 내신 공부할 때 이 네이버 사전 어플을 굉장히 많이 이용했어요. 자, 그럼 이 네이버 사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내가 제시문을 쭉 공부하다가 subjective 이라는 단어를 찾았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 단어를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죠. 그러면 우선은 뜻이 나옵니다. 주관적인 이라는 뜻이 있고 마음속에 존재하는 주격의 라는 단어 뜻이 있죠. 보통은 이렇게 뜻만 익히고 관두는데 자, 여기서 파생형 단어들을 봐주면 좋아요. 예를 들어 명사형은 subjectiveness랑 subjectivity가 있고 부사형은 subjectively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subjectively는 주관적으로 라는 뜻으로 쓰이고 subjectivity는 주관적임, 주관주의로 쓰이고 subjectiveness는 주관적임. 자, 여기 보시면 명사형이 2개인데 뜻이 묘하게 다르게 활용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이 단어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좀 새로 알게 된 단어가 있으면 사전에 검색을 해서 파생형이나 아니면 유의어, 반의어 같은 걸 공부해 두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는 암기 어플과 사전 어플을 같이 활용할 것,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윌라라는 독서 앱입니다. 이건 쉽게 생각해서 오디오북을 읽어주는 어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뭔가 책을 읽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내가 굳이 노력해서 책을 읽기는 조금 귀찮거나 힘들 때, 혹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고 싶을 때 이 오디오북을 들으니까 독서량을 채우기 너무 괜찮더라고요. 자, 우선은 윌라라는 어플에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면 전체를 클릭하면 책들이 쭉 나와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책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좋은 건 이게 분야별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거나 아니면 나는 고등학생인데 이미 희망하는 진로를 정했다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분야를 클릭해서 책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인문 계열을 희망한다 하면 인문을 클릭하면 되고요. 경제 경영도 있고 아니면 과학도 있고 예술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 분야별로 인기 있는 책들을 보여주니까 책을 고르기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 책들을 좀 둘러봤을 때 긴 문학 작품을 오디오로 듣는 게 시간 활용상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문학 작품을 읽어두면 국어 공부에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특히나 수능에도 문학이 출제되고 있죠. 토지를 말 나온 김에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사실 토지는 실제 국어 모의고사에 출제되었을 만큼 좀 강조되는 작품이기는 한데 진짜 길고 사실 등장인물도 너무 많아서 고등학생들이 읽기는 시간상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윌라에서 성우 16분이나 참여를 해서 토지를 오픈했다고 하니까 자투리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사실 우리가 빨리빨리 세대잖아요. 저는 유튜브 영상도 다 1.2배속이나 1.5배속을 해서 보거든요. 인강도 여러분들 배속이 국룰이죠. 근데 이 윌라도 배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1.5배속이나 아니면 좀 따라가기 어려울 경우에는 1.2배속을 해서 듣기도 해요. 그래서 배속을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윌라 어플에 관심 있는 분이 있으실까봐 이벤트를 작게나마 준비해봤는데요. 쿠폰 입력란에 민영쌤이라고 입력하면 1개월 무료에 3개월 50% 할인 쿠폰이 발급된다고 합니다. 요게 초기 한 달 이용객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달 정도는 무료로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 관리 어플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어플은 열품타죠. 열품타는 너무 유명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제가 다른 걸 가지고 왔어요. 열공시간이라는 어플인데요. 제 생각에는 여타 시간관리 어플이랑 크게 다른 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목표 설정도 할 수 있고 통계에 가면 기간별로 내가 얼마나 집중하는지를 좀 성찰해 볼 수도 있고 아무래도 시간관리를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죠. 근데 제가 열공시간에서 좋았던 점은 이게 휴대폰을 뒤집어 놔야 시간 측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열품타 들어가면 막 다른 친구들 공부 시간 보고 막 후기 보고 하느라고 이게 은근 시간을 잡아먹을 때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좀 주객전도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켰지만 사실은 공부에 방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애초에 휴대폰을 덮어야 시간 측정이 되니까 딴짓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게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다른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보면서 자극을 받기도 하고 목표나 시간을 정해서 스톱워치를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시간 관리가 어려운 친구들은 이런 앱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문제풀이 앱 콴다입니다. 사실 콴다도 너무너무 유명하죠, 여러분. 그래서 콴다는 사용법보다는 잔소리를 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설명을 하자면 콴다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사실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어플이죠. 자, 이것도 시범을 보여줄게요. 기능이 많아요. 뭐 직접 질문하는 기능도 있긴 한데 일단은 어플에 들어가서 풀이 검색을 누르고 이렇게 문제를 찍습니다. 문제를 찍죠. 그래서 체크 버튼을 누르면 인식을 하다가 풀이 과정을 알려줘요. 너무 좋죠. 이렇게 해설이랑 답이 나오죠. 그래서 혼자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실 콴다는 이미 너무 유명한 어플이긴 한데 제가 콴다 관련해서 후기를 보다가 깜짝 놀란 점이 있어요. 이게 친구들이 학원 숙제를 뺏기는 용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하나 봐요. 제가 뜻깊게 봤던 후기가 하나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혼자 수학 공부하는 중학생입니다. 너무 좋아요. 특히 1대1 질문하는 거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초등학생 때 콴다를 단순 학원 답 뺏기는 용도로 쓰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제발 이 리뷰 보시는 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는 리뷰가 있었어요. 일단 이 친구들은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이 순간에 답을 뺏기는 행위가 여러분 미래에도 지장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1, 중2, 중3 공부를 허투루 하다 보면 막상 고1, 고2가 됐을 때 이전 단계의 수학 지식이 비어있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러면 고1, 고2 때 이제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어도 기초 수학이 딸리기 때문에 그때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잘 안 오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으려면 이렇게 다 뺏기는 식으로 칸다를 활용하는 건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면 차라리 어플을 삭제하시고요. 여러분 정말 철저히 필요할 때 혹은 오답할 때만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째는 대학백과입니다. 대학백과는 입시 정보를 얻기에 굉장히 좋은 어플이에요. 그러니까 어플이긴 한데 약간 이제 커뮤니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용 방법을 보면 일단 대학백과에 들어가서 동의를 하고 학교명 또는 학과명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졸업한 서울대 교육학과를 검색해 볼게요. 서울대 교육학과를 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학교 학과가 나오고 대학 후기도 있어요. 여기는 좀 학술적인 것 외의 정보들도 얻을 수가 있죠. 뭐 소수과라 친해지기 쉽다, 선배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다, 교육학은 생각보다 정말 방대하다. 이거 진짜 소름이다. 이게 진짜 재학생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꿀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을 보면 입시 상담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고1 외고 2등급 초반인데 이 등급 유지 상승하면 교육학과 넣을 수 있을까요? 재학생 답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긴 하는데요. 선배들께 먼저 물어보세요. 이렇게 입결 관련해서 성적 상담을 받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목표하는 대학이나 학과가 있으면 찾아보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하는 곳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찾기 너무 좋겠죠. 저는 이게 너무 좋았던 게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교 재학생들이 인증해야 활용할 수 있는 어플이랑 연동이 돼 있어서 진짜 찐 선배들만 활용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정보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사실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 검색하면 광고성 정보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비중이 좀 적다는 거죠. 그리고 후기를 보니까 어떤 학생이 좀 비슷한 레벨의 대학 두 군데를 붙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 대학백과에 검색을 해보고 하나를 좀 쉽게 골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고민이 있는 친구들은 대학백과를 활용해보시면 여러 가지 꿀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스마트폰은 정말 잘해야 꿀팁을 얻는 정도고 어지간하면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어쨌거나 오늘 영상을 활용해서 최대한 그래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입시에 활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